메이 아줌마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천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 천사로 되돌아간다고. 그러면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지상에 머무르고 싶어 할까?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견디면서도 이곳에 머무르려고 할까?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다. 메이 아줌마는 운이 좋았다. 아줌마는 오브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딱 한 번 마음 아프면 그만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가 되면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오브 아저씨는 한 번 아픔을 겪고 나서도 계속 아파해야 했다. 집안 곳곳에서 메이 아줌마의 빈자리를 느낄 때, 아줌마가 숨을 거둔 밭을 걸을 때, 그리고 아줌마의 자리를 덩그러니 남겨둔 채 침대에서 혼자 잠들 때에도 아저씨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시간들을 겪어도 아저씨는 바로 여기, 이 지상에 머무르기로 했다. 뜻밖에도 다시 살고 싶어 했다. 나는 아저씨가 나 때문에 살고 싶어 한다고 여기고 싶다. 나와 헤어지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어서라고. 우리가 퍼트넘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아저씨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죽은 영 목사의 교회를 떠나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사당의 콘크리트 계단에 오를 때까지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 아저씨에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되살려 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아저씨가 퍼트넘군의 교회 문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지레 짐작하고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아저씨에게 일어났다. 아저씨가 고물차를 의사당으로 돌린 것이다. 우리 셋은 의사당 바로 옆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곳에 처음 왔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푸근했고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왔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클리터스는 뭐든지 만져보고 싶어 했다. 복도를 지날 때에도 벽에다 손을 살짝 대고 걸었다. 우리는 환한 진열창이 나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그리고 문마다 쓰여있는 이름을 읽어보았다. 안내서란 안내서도 다 모았다. 클리터스는 모든 사람을 다 안다는 듯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는 동안 오브 아저씨는 줄곧 클리터스에게도 나에게도 마치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아저씨는 클리터스와 함께 박물관 진열창을 들여다보고 클리터스의 어깨에 팔을 살짝 얹은 채 누렇게 바랜 옛날 신문을 읽곤 했다. 내가 멋진 진열창 앞에 서서 잔디밭에서 노는 비둘기와 다람쥐, 그리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산책하는 예쁜 여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저씨는 내 곁에 와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처럼 내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는 의사당 커피숍에 들어가서 혹시 주지사가 와 있나 살펴보았지만 그날은 주지사가 다른 곳에 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와 있던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사무실에서 가죽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 의사당 커피를 마시며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클리터스는 애타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나는 클리터스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 뭔가에 희망을 걸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다. 우리는 눈에 띄는 대로 의사당 건물 구석구석까지 다 구경했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있는 과학문화회관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 회관의 선물가게에서는 우리 주 사람들이 손수 만든 물건들을 팔았는데 그것을 본 클리터스가 아저씨한테 바람개비를 가지고 와서 팔라고 했다. 아저씨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아저씨는 정원에 식물을 심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머릿속에서 바람개비들을 진열하며 그 분위기를 따져보는 듯 구석구석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나서면서 아저씨는 클리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바람개비들을 진열할 곳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긴 아닌 것 같구나. 우리는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사이에서 5시까지 있다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나가자 글렌 메도즈 여관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차가 있는 곳으로 왔다. 나는 클리터스에게 앞자리를 내주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무성한 잡초 사이에 앉아있는 고물차를 비추었다. 오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외롭고 고통스러운 침묵은 아니었다. 그냥 피곤했다.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우리는 각자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오브 아저씨는 우리 집 소파가 얼마나 잠자기 편한지 이야기하며 클리터스를 꼬드기고 있었다. 아저씨는 부모님이 왜 일찍 왔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클리터스더러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나는 메이 아줌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뭔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우리는 모두 하고 숨을 삼켰다. 너무나 소리 없이 날아와서 다들 뜻밖이었다. 밝은 달빛 아래 날개 그림자가 또렷이 드러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잠깐만 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올빼미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아줌마가 떠올랐다. 메이 아줌마가 생각났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 그저 아줌마의 빈자리를 견디는데 급급해서 지난 2계절 동안 내 속에 차오르던 눈물을 안으로 삼켜왔다. 하지만 그 올빼미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메이 아줌마를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뼛속 깊이 와닿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오브 아저씨가 나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칼리터스가 열어준 문을 지나 내가 꼬마일 적에 수없이 그랬듯이 내 방에 데려다 주었다. 하도 많이 울어서 배와 목이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데도 나는 침대에 공처럼 웅크린 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도록 울었다. 아저씨는 나를 꼭 끌어안고는 내가 울음으로 쏟아내는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었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몸속의 눈물이 다 빠져나가서 가뿐해질 때까지 나를 안고 크고 튼튼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나는 아저씨에게 조그맣게 속삭였다. 메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대답했다. 아줌마는 여기 있단다, 아가.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단다. 나는 아저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저씨가 아직도 내 곁에 있다는 게 무척이나 고마웠고 트레일러 안 어딘가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클리터스도 고마웠다.
나는 눈을 감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가엾은 엄마와 메이 아줌마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메이 아줌마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고요한 평온이 깃들었고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다가 어느덧 눈물도 마른 채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다. 오브 아저씨와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무척 부끄러움을 탔단다. 네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애타게 사랑을 기다리는 강아지 같았지. 내가 나한테 필요한 아이라는 걸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아저씨를 뒷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했단다. 여보, 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갑시다. 그래, 아저씨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너를 지켜보았다더구나. 우유를 다 마셨는데도 코니 프랜신한테 우유 좀 더 달라는 말을 못하더라고. 아저씨는 슬퍼하는 아이가 있으면 금방 알아본단다.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지. 오늘 당장 데리고 갑시다. 우리는 곧장 네 짐을 꾸려서 너를 이곳에 데려왔단다.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더구나. 오하이오에 사는 우리 친척들 말이야.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누구나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란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너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단다. 기억나니? 내가 하루 종일 내 머리를 매만지고 빗기고 예쁜 리본을 매주던 일들. 나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키우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나는 하느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체념했었단다. 하느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신 거야. 내가 태어나고 내 가엾은 엄마가 숨을 거두고 오브 아저씨가 우유 한 컵 더 달란 말도 못하는 너를 볼 때까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단다. 나는 머리가 동그란 인형들이 사는 커다란 플라스틱 집을 얼마나 사주고 싶었는지 몰라. 기저귀에 오줌 싸는 큼직한 아기 인형도. 그리고 날마다 내게 분홍 옷과 노란 옷을 입혀주고 싶었단다. 왜 찰스턴에 유리로 지은 큰 상가가 있잖니. 나는 그 큰 백화점에 널 데리고 가서 꼬마 숙녀에게 어울리는 분홍색이랑 노란색 옷이며 장신구를 몽땅 사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 아저씨도 나도 그래서 몹시 속상했단다.
아저씨는 너한테 나무 인형을 만들어줬지. 나는 너한테 예쁜 옷을 입히려고 날이면 날마다 구딜 가게를 이잡듯이 뒤졌고.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도 잘 안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느 날 밤늦게 너랑 나랑 밖에 나간 적이 있었지? 왜 그랬었나 하면은 내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면서 같이 나가보자고 그랬지.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는 외투를 걸치고 밖에 나갔어. 그날 밤엔 유난히 탐스런 보름달이 환히 떠서 손전등도 필요 없었지. 길 잃은 새끼 고양이가 있나 싶어서 헛간 쪽으로 가는데 컴컴한 헛간에서 갑자기 커다란 올빼미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뭐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큰 짐승이 어쩌면 아무 기척도 없이 날아왔을까. 너하고 나는 소리도 내지 못했지. 그냥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동상처럼 빳빳이 굳어서 그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때까지 나는 올빼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단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2, 3주도 되지 않아서 올빼미가 나를 찾아온 거야. 나는 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 해줄 줄 알았단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가져다 주리라는 걸. 한때는 왜 하느님이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삐쩍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하느님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시길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나는 아저씨에게 당신은 나의 달님이고 해님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리고 서머,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가 우리한테 왔을 때 너는 내게 빛나는 별님이 되어주었단다. 너는 내가 만난 꼬마 숙녀들 중에서 최고로 멋진 아이란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이제 곧 메이 아줌마가 심은 수선화가 필 것이다. 부엌에서 커피 향기와 베이컨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누군가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에 가보니 클리터스가 아침을 차리면서 신문에서 읽었다며 몸에 저절로 불이 붙는 사람들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자 오브 아저씨는 커다란 플라스틱 그릇에 달걀을 깨어 넣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자 두 사람도 환하게 웃으며 잘 잤냐고 대답했다. 우리 세 사람은 모든 걸 잊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달걀과 베이컨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오브 아저씨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셋이서 할 일이 있단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바람개비들을 집 밖으로 날랐다. 우리는 메이 아줌마가 토마토 줄기를 묶었던 막대기와 널조각들을 있는 대로 갖고 와서 텅 빈 밭에 꿈과 천둥과 불의 바람개비들을 가득 세웠다. 그 중에는 메이 아줌마의 영혼인 눈부시게 새하얀 바람개비 메이도 있었다. 갑자기 클리터스가 트레일러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영 목사의 교회에서 얻어온 안내서를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메이 아줌마가 사랑했고 작물들이 싱그럽게 자라던 밭에 서 있었고 클리터스는 이제 마음껏 빙글빙글 돌고 나부끼며 살아갈 곳을 찾은 바람개비들에게 멋진 축복의 말을 선사하려고 안내서를 열심히 뒤적였다. 마침내 클리터스가 축복을 내렸다. 영혼의 소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위안을 주려 하나니. 오브 아저씨와 나는 마주보며 웃었다. 큰 바람이 쏴 불어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날려 보내주었다.